김건희 말하는 거 들으면서 더 또박또박 말을 하게 됐어요. 발음이 안 되는. 그 정말 그 왜 이렇게 발음이 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내 발음도 이상해질 것 같아서 내 그 입이 저는 이상해질 더 것 못 같아서. 견디잖아요. 예, 약간 그렇게 예, 예. 말하는 사람들. 저희가 그 약간 직업병이어가지고 그 더 발음 싫어. 세고 그걸 못 견뎌요. 되게 내 입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음, 되게 그걸 거슬려 해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맞아. 굉장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아, 맞아. 예. 그건 못 견디겠어요. 아, 정말 참을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 없어. 진짜 저희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보면서. 음, 그쵸? 응. 하여튼, 둘 다 목소리나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못 못 견디겠어서. 견디겠어요. 예. 저는 연예인, 소리 끄고 응. 자막만 봐요,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서도 턱 심하게 깎아가지고 발음 안 되는 애들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럼 바로, 아, 특히 연기자가 그러면, 배우가 그러면 어, 갑자기 몰입도가 확 깨지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예. 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턱을 건드린 사람들은 음, 거의 100이면 100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음. 음, 그리고 볼펜 물고 발음 연습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왜 옛날에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볼펜 입에 물고 정확한 발음하는 거 막 연습했다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아, 발음 정확히 하려면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어,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일 나는 음, 행위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발음은 혀가 제 위치에 가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볼펜을 물게 되면은 혀가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걸 의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하도 볼펜을 물게 되면 혀가 제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볼펜을 입에 물리면 큰일 납니다. 예. 누가 볼펜을 물고 연습하라고 했을까? 처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음. 잘못이에요. 큰일 나요. 특히나 예. 우리나라처럼 받침 발음이 많은 네, 나라는 뭐 니은, 리을 음. 이런 게 진짜 혀가 정확하게 붙었다 붙었다가 떼어 떨어져요. 떨어져야 굉장히 좋은 소리와 좋은 발음이 나는 건데 볼펜을 물면 혀를 마음대로 못 쓰잖아. 네. 그렇게 왜,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왜 혀 짧은 소리 할 때 혀를 제 위치에 가는 걸 의도적으로 막으면서 우스갯소리를 내잖아요. 응, 애교 부릴 때 뭐 이러면서 응, 그게 혀가 자기 위치에 가는 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응. 못 가게 하면서 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국어책에 혀의 위치와 함께 맞아, 발음 맞아. 기호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그대로 발음을 해야 돼요. 응, 예. 그러니까 혀 짧은 소리가 왜 혀 짧은 소리냐면 혀가 그 위치까지 못 가기 때문에 혀 짧은 응.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아이가 발음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그 혀의 위치와 관련된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거 좀 검색해가지고 정확하게 아이한테 그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 발음을 할 때 혀는 여기에 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러고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응, 음, 맞아. 음. 이모라 님이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음. 네. 여름을 맞이하여 좀 짧게 잘라보았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만 너무 어색해. 상콤상콤하죠. 예, 너무 그렇습니다. 어색해. 혀 짧아서 혀 뿌리를 자르셨어요? 중학교 때? 이 오. 수술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이 음, 혀뿌리, 이거, 무슨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음. 아기 때 아예 거기가 짧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음. 어, 예전에 현웅이도 좀 혀 짧은 소리가 나는 스타일이어서 그거 절개 수술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음, 음.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 또 회복되는 그 시간이 시간까지 방송을 또 못 음. 하니까. 음.
근데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거 의학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짧습니다. 이거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거라면 발음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입을 정확하게 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발음을 내게 연습을 훈련, 연습 많이 하면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말할 때 입을 잘 안 움직여요. 사실 입을 정말 부지런히 많이 움직여야 그렇죠. 발음이 정확해지는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늘리는 가동 범위를 굉장히 적게 써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입이 작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확한 발음을 내는 게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아카데미 가서 초기에 진짜 많이 했던 게 입 찢는 거.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아, 에, 이, 오, 우를 20분 이상씩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확한 발음을 내면은 그다음부터는 입의 크기가 크게 안 벌어져도 정확한 발음이 나오죠. 왜냐하면 훈련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처음부터 되게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맞아, 맞아. 왜 유재석 씨가 발음이 되게 좋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구강 구조가 커요. 크고 앞으로 좀 나와 있고. 돌출돼 있는 사람들이 잘하죠. 그냥 그들은 대충 벌려도. 맞아. 많이 벌려지니까 발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타고난 하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출되고 큰 입이 되게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맞아. 정확한 발음에는. 맞아. 예. 근데 저는 작고 돌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아나운서 아카데미 갔을 때 그 KBS 이제 아나운서들이 저희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아이고 너는 그 작은 입에서 그렇게 정확한 발음 나오는 게 용타. 저는 거기 가기 전까지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갔더니 이게 제 구강 구조가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진짜 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고 이 작은 입에서 이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 게 용타고 신기하다고 아이고 노력 많이 했겠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제가 약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외모인가 봐요. 그렇게 약간 60세 넘으신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되게 예뻐했어요. 신기하죠. 아유 딱 KBS 아나운서 얼굴인데 이러면서. 예. 저한테도 맨날 아카데미 다닐 때 KBS 스타일이라고 KBS. 했는데 KBS는 한 번도 1차에서 붙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KBS는 1차에서 붙어본 적이 없어요. KBS만. 예. 진짜. 신기하죠. 예. 저희 때만 해도 그 방송사별로 얼굴형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다 섞였어. 그리고 요즘은 아나운서 뭐 선생님이든 선배든 아나운서를 뽑는 기준이든 발음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지 않을까. 맞아요. 아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발음이랑 입모양이랑 또 하나 발성. 발성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아카데미 시절부터 저희 엄청 지적당하고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제 다음 세대부터는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진짜 저희 스스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발성, 그러니까 복식 호흡해야 된다. 소리가 배에서 나와야 된다. 목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아카데미에서는 진짜 계속 그 얘기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석으로 배워서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맞아. 그래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발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게 엄청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지금 그 교육받는 친구들이 안타까운 거지. 제대로 못 배우니까. 기초를 못 배우는 거잖아요. 네. 맞아. 아예 그런 개념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발음이 좋아야 한다. 발성이 좋아야 한다.
뭐 표준어를 구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아예. 그냥 아나운서라는 직군 자체에서 그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항목들 중에 그런 건 그냥 끝인 것 같고, 누가 예능감이 많은가, 누가 예쁘게 생겼나, 누가 예쁜가, 누가 튀는가, 누가 몸매가 좋은가, 음. 뭐 그런 것만 보지. 누가 팔로워 수가 많은가, 이런, 누가 맞아. 인싸인가, 이런 게 먼저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도 옛날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저희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제일 먼저 뭐 줬냐면은 그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장단음을 표기가 된 요만한 그 프린트물을 주셨어요. 신입사원일 때 선배들이 그거 연습해가지고 장단음 정확하게 지키는 걸로. 예, 그래서 일단 맞춤법은 기본이어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방송국으로 맞춤법을 전화를 맞아. 해서 물어보고, 또는 아나운서가 뉴스를 할 때 맞춤법, 그러니까 발음에서 틀렸다. 그럼 바로 항의 전화 왔어요. 왜 아나운서가 정확한 발음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하루에 한 통 이상은 왔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맨날 그 신경 곤두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딱 원고 받으면 장단음 표기부터 하고. 맞아. 장단음 표기 맨날 했는데. 맨날 하고 장단음 표기부터 하고 끊어 읽기. 그래서 뭐 5분짜리 뉴스인데 한 1시간 전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읽고 있는 거지. 예. 이제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죠.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라떼는 마리아예요. 라떼. 예. 라떼야 진짜. 라떼. 예. 쉬운 게 없네. 쉬운 게 없죠. 쉬운 게 없었어.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세상이 공짜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기초부터 제대로 힘들게 배워 놓으면은 그게 맞아. 결국은 나중에 다 쓰이는 데가 오는 거야. 맞아. 쉽게만 가면은 결국은 그 쉬운 탈이 나더라고요. 맞아. 네. 이것마저도 라떼식 얘기겠지. 요즘 애들은 그거 싫겠지. 빨리빨리.